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시즌5 진행을 맡은 홍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채우느라 바쁘게 살아가지만 한켠에서는 각자 나름의 예술을 소비하며 영감이나 활력을 얻기도 하고 힐링하기도 합니다. 네, 예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삶을 환기시켜 주는데요. 오늘은 그 예술의 중심에 계셨던 분의 업적을 기리며 움직이는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계적인 조각가로 활동하며 한국 조각사의 한 획을 그은 문신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는 기업인데요. 네, 아르떼 문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푸르른 녹음 가운데 조화롭게 자리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인데요. 이곳은 대칭이 특징인 추상조각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한국 조각의 위상을 높인 예술가 고 문신이 만든 미술관입니다. 세계 3대 조각거장으로 손꼽힌 문신은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추상조각으로 명성을 떨치며 한국 조각의 세계 진출을 주도한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술관에는 문신의 예술혼이 깃든 조각과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계의 중심에서 활약한 예술가들이 세상에 전하고자 한 뜻을 이어받은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깊은 감동을 선사한 조각가 문신과 화가 최성숙. 두 사람의 비전을 품은 기업, 아르떼 문신을 만나보겠습니다. 창원 문신미술관의 관장이시자 아르떼 문신의 회장이신 최성숙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시자마자 정말 화려해서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잖게 입고 한 거예요. 네, 그러세요. 자, 먼저 이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광스럽게도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을 젊은 나이에 만나서 그분의 예술 세계를 감탄을 해서 저런 분이 한국의 조각가다. 그래서 42년 동안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어떤 이정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르떼 문신을 얘기하기에 앞서 문신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사실 모르시는 분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최성숙 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한번 문신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원래 22년생이죠. 23년 이제 출생을 하셔가지고 일본에 계시다가 마산서 오셨다가 다시 일본 유학을 가셨다가 일본 동경미술학교를 나오셔서 다시 해방과 함께 귀국을 하셔서 1960년 초에 다시 이제 불란서로 넘어가세요. 공부하신 게 아니고 작가 활동을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라브넬선 같아서 이제 생활비를 벌으시고 그래가지고 또 1970년대는 그 포르 발카레스라는 도시에 그 조형물을 세워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조각가로서 우뚝 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유명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79년 저를 만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소원을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가 없으니까 이루어주고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33살 때니까 얼마나 그게 그렇죠. 그 작가를 만난 걸 진짜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느라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도 다시 만날 거다. 좀 젊은 문신을 만나면 더 좋았겠죠. 그래요, 그냥. 아유, 잠깐 돌아가서 네. 그 문신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과 그분 작품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불란서에서 그 조명받기를 시메트리, 좌우 대칭. 근데 그분한테 왜 시메트리냐 했더니 온 우주는 좌우 대칭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대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본 동양 작가, 동양인 문신은 그때 꼴에 그 눈에 비지도 않을 때야. 근데 그 불란서의 예술인 영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작품만 보고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 당신 작품의 근원이 뭐니까 원에다가 직선을 그어서 입체를 한 거래요.
좋은 훌륭한 작품은 이제 지금 1970년도 한 그 발카레스 그 태양의 인간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말하면 이제 발카레스 조각을 올림픽에다 다시 재현할 수 있었어. 25m. 그게 전 세계 뭐 미국 MBC 뭐 독일 방송 뭐 멕시코에서 전 그 현장에 다 있었어요, 제가. 그래 했고, 그때도 언론들이 많이 도와줘서, 세계 언론이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했고, 그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 문 선생님 작품 다 좋아요. 창원 문신미술관을 지금 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그럼요.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문신미술관 얘기 좀 해주시죠. 문 선생님 직접 짓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작가의 부인으로서, 저도 작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데 놔둬야지. 그건 남자 하고 싶으면 놔둬야지. 그걸 뭐 재벌들이 지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 그 문신 선생님이 손수 미술관을 만드시고 또 그 문을 여는 그 순간도 이제 지켜보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미술관이 지금은 뭐 창원시에 기증이 돼 있죠.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만들고 순간부터 자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사회에 놔둬야 되니까, 이분이 그 일제 때도 겪었고 그래서 굉장히 애국심이 강했어요. 그거를 기증을 해달라, 나 사후에. 그걸 유언으로 쓰셨어요. 네. 그리고 관리를 잘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네. 그 기증한 뒤에 관리 계속 하신 얘기를 좀 쭉 해주시죠. 저도 학예사증도 있거든요. 네. 그 그냥 갖다 그냥 재산을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전문 그걸 그냥 줄 수는 없죠. 이를 얘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때까지 그걸 협조를 했어요. 그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어떤 겁니까?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요? 다. 제가 다 좋아한다고 그랬죠. 다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작품이 있어요. 문신은 비대칭인데도 구입을 하고 싶은 분은 대칭을 찾고, 좋아하는 건 또 비대칭을 좋아해. 몇 점 있어요, 비대칭이. 근데 비대칭 작품도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에 오니까 브론즈를 하는데 잘 못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 스텐을 하자 이러시더라고. 스텐레스 조각하는데 그건 우주가 밝고 현대 재료고, 남이 안 했잖아, 스텐 조각을. 그래서 비쳐서 화합이 되고, 그래서 그걸 84년도부터 하셨어요. 어느 작품 하나 인기 없는 작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뭐 문신 선생님 대단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두 분이 예술혼을 저 조각에다 불어넣어서 일군 문신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창원. 화합, 균형, 조화를 중요시하는 이 도시에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을 쏟은 예술가의 혼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대칭과 화합의 미학을 표현한 세계적인 거장. 문신의 작품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문신미술관인데요. 남편 못지않게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가 최성숙 회장은 대중에게 예술의 가치를 알리길 원한 남편의 뜻을 잇고자 하는 사람들과 아르떼 문신을 설립했습니다. 거장 문신하면 2006년 독일 월드컵, 독일인들은 또 특히 그 축구에 대한 엄청난 그 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 독일에서 세계 3대 위대한 천재들의 그 3대 거장전을 엽니다. 그때에 뭐 당연히 우리 거장 문신 선생님 들어가시고, 두 분은 너무나 우리가 경이롭게도 피카소와 샤갈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같이 이 세 분이 거장전을 하는 정도, 그리고 또 더 예술적에는 엄정하게 또 모든 그 업무를 처리하는 프랑스 그 파리의 시립미술관에서 또 세계 3대 예술가전을 하는데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그 모빌을 만드신 그 알렉산더 콜더, 그 알렉산더 콜더와 현대 조각의 또 아버지라는 헨리 무어, 그리고 문신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또 거장전을 엽니다. 이런 게 세계적인 평가인데, 이런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미술사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거장의 모든 미술 세계가 담겨 있는 그런 미술관이 여기 문신미술관 되겠습니다. 대칭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그의 작품성을 알아본 유럽 예술계는 열광했고 전 세계에서 전시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런 문신의 행보는 한국 현대 미술계에도 큰 도전이 됐는데요.
프랑스 미술평론가 자크 도바는 미래가 기억해야 할 예술가로 문신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 연도가 90년대 초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보시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서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건 동시대의 그 물처럼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을 거장 문신 작가 스스로가 설계를 하시고 하나하나 여기 타일들 하나하나까지도 그 당시에 90년 초에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작품 하나하나 파실 때마다 그 돈으로 모아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이 돌산을 깎고 틀을 잡으셔가지고 하나하나를 그 구상으로 만드신 작가가 직접 모든 것을 제작하고 만드신 그런 미술관이다. 이런 부분이 다른 미술관들하고 차이점과 그리고 장점, 그리고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소중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 내부와 외부는 물론 모든 것에 부부의 애정과 손길이 서려 있는데요. 최성숙 회장은 아내이자 예술가로서 남편 문신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문신의 수많은 작품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라후르미가 불어로 개미인데 라후르미. 근데 이게 원래 문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셨나 그랬더니 동그라미 3개에다가 직선을 그어서 입체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극히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전부 개미라고 그러더래요. 당신은 앞만 보래도 가장 그 예술적인 작품한 화가로서 얘기를 하신 건데 조각가로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상적인 걸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 문신의 추상 작품은 독특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추상 조각임에도 작품을 보는 사람이 작가의 표현에 구체적으로 공감하기도 하고 완벽한 듯 완벽하지 않은 좌우대칭 조각은 소재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수 창작 열정으로 빚어낸 문신의 작품은 많은 예술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술가로서 어떤 그 영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뭐 어떤 학술적이라든지 이런 깊은 고뇌를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창조자의 그 마음에 닿아 있다 보니까 시대를 앞서가신 이 조형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국의 후대 작가들에게 앞서가는 선지자적인 선각자적인 이런 예술 세계의 조형 의식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 다음 세대인 작가들에게 남기신 소중한 그 예술 자산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올해로 개관 17주년을 맞은 문신미술관은 미술의 대중화를 꿈꿔왔던 문신의 유언대로 창원시에 기증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그 미술관이 창원 말고도 2곳이 더 있더군요. 아, 창원에 2개가 있어요. 아, 문신의 창원 문시관 작품을 말고. 만든 원형을 다 기증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미술관 1호. 그리고 원형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원형을 보수하면서 원형 전시회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미술관 지라 소리 하신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미술관을 이제 줘달라고 그랬지. 예. 원형을 기증을 하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했으니까 네. 그 진짜 오리지널 문선생님이 석고로 만드신 거예요. 브론즈는 뭔 말씀인 붓고 줄 알겠습니다. 수태는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거는 원형 진짜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미술관을 만드시는 그 이유와 뭐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습니까? 미술관 만드는 여자. 제가 스스로 붙인 게 그걸 뭘 보여주고 하니까 그 연구소라 말하자면 뭘 보여주고 제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나 보고 그 사진 작가 있으면 사진 박물관 하나 할 그러니까 뭘 자료를 남겨놓으라 이 소리예요. 그 어떤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나는 예술가라는 거목을 키우는 정원사다. 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으며 그 나무가 잘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렇게 답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다면 아르떼 문신도 회장님이 평소 말씀하신 그 예술가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정원사로서의 소명, 소망 그런 게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문 선생님은 그 희망사항인데 그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꽁꽁대고 자산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야 누가 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문신은 유명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해놨더니 그렇게 진짜 누구 조언을 받아서 했더니
됐고 그분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냥 뭐 아이디어고 뭐고 꽃이 피는데 현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지구촌에 한국에 그게 나가야 한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문신을 얻고 세계로 나갈 수 있으면 이건 진짜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제 소원인데 문신의 소원도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때도 맞고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지원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아르떼 문신의 그 두 지원군이 네, 네, 어떤 네. 역할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실 네. 수 있습니까? 문신 선생님을 제가 봉사하다 뽑고 그 다음에 70대 돼서 김석 대표를 손을 잡았는데 제가 문신을 33살 때 봤듯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공무 배우는 우리 김 대표 모셨다가 아이디어만 들으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아이디어 들으면 창원시가 엄청 발전하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게 학술적으로 풀려야 돼요. 김성원 교수라고 평론, 뭐 영화 감독 뭐 전부 다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첫 번째로 문신의 평을 제대로 과거의 평 과거 보지 말고 그렇죠. 지금 시대로 와서 다시 한번 써라 역사를. 예, 근대 미술의 성장과 21세기 예술계의 재조명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성숙 회장님이 품은 평생의 꿈이 깃든 기업 아르떼 문신입니다. 그 아르떼 문신이 품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르떼 문신의 주역들은 회의로 바쁩니다. 문신의 작품으로 공신력을 증명한 아르떼 문신이지만 그 외에도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이면서도 문신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를 알리기 위한 홍보의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그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결국은 문신 선생님이라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K-아트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그분의 뜻을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배를 하는 그런 것인데요. 특히 문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K-아트의 원조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한국의 그 어떤 작가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예술 세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뜻을 받들어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르떼 문신은 대한민국 대표 예술가 중 한 사람인 최성숙 회장과 뛰어난 사업적 역량을 가진 김석 대표, 예술적 측면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김성원 이사의 협업으로 탄생했는데요. 작품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미안을 열고 예술의 지평을 넓혀주려 애쓴 문신의 뜻을 이어 차세대 예술가를 발굴하고 작품 활동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신이라는 나무가 있고 거목이 있고 이제 제가 그 나무를 키워서 이제 대강 이렇게 좀 이렇게 줄기가 뻗어서 이파리가 났어. 근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피우는 작업을 아르떼 문신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열매가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뭐 우리나라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의 귀감도 되고. 최성숙 회장은 오랜 세월 예술계에 몸담은 만큼 한국 예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특히 후배들의 작품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지금은 산업이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가지고 문화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은 후배들도 더 열심히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국가에서 조금 뭐 문광부가 되든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뭐 그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의 가치를 높이고 근대 미술의 발전을 이끄는 데 앞장선 아르떼 문신을 곁에서 지켜본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르떼 문신을 통해서 예술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꿈과 희망이 사회 곳곳에 널리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반드시 그런 훌륭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아르떼 문신의 정체성은 창조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인도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젊은 애기들 세대들이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행복했던 것 같지만은 그래도 꿈을 꾸고 현 시대에 맞게 앞서가는 그런 잘하는 세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나라를 잘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사회 조건이 좀 좋아져야 되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나라가 사회가 뭐 예술이고 기업가고 다 도와주면 애들이 편안해서 더 창의적인 머리가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모르는 애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럼 좋잖아요. 사회적 기업 아르떼 문신의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르떼 문신은 문신의 유지를 받들어서 뭐 영화제, 음악제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자본금이 많아지면 그 재단에서 그 젊은이들한테 아이들 키우는 그런 모든 거 무엇이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못 옮기는데요. 아주 멋져요. 우리 이 지구촌에 멋진 그런 한국을 위상을 나타내는 그런 걸 하시더라고. 좋은 질문,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신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네. 다양한 행사와 전시회 등이 준비되고 있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네네. 해주시죠. 아르떼 문신 아트센터 또 문신의 최성국 연구소 그걸 이제 김석 대표하고 두 분이 맡아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문신 100주년 탄생 100주년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도립미술관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주최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바덴바덴 시향이 그 한 거를 음악을 갖고 와서 창원시향이 해야죠. 창원시향이 하고 백범 선생님도 모셔다 인연이 있으니까 많네요. 아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은데 또 없습니까? 더 말씀 좀 해주시죠. 부수적으로 뭐 창동예술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작가들도 이제 좀 발굴을 해주면 그 많지는 않아도 일단 창원시가 주최하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제가 불빛 조각공원 같은 것도 하고 싶어요. 지금 여태까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최 회장님에게는 기업가이자 예술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기업도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 창조적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업과 예술은 같이 가는 게 현대 지금 21세기를 앞서가는 우주 시대를 앞서가는 거다. 저는 자기 걸 가지고 남을 못 도와줘도 어쨌거나 자기 작품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뚝 쓸 수 있는 그러니까는 예술 기업가들이 특히 그 뒤에서 힘이 되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다고 앞으로 희망상의 예술가들도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더 도움이 안 될까 서로에게. 자, 끝으로 예술가들에게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술가 분들에게 또 젊은 예술가들에게 네. 좀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신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이 제가 뭐 젊은 분들의 부탁보다도 문신 선생님 말씀이 모방하지 말아라. 모방은 도둑이다. 그게 창조적으로 해라. 뭐 그 이해는 필요 없어. 그 대신에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라. 그래야 더 좋은 게 나온다. 그거는 누구든지 전 세계 국민들 다 통하는 말이야. 감사합니다. 자, 세계가 사랑하는 조각가이자 화가였던 문신 선생님, 그리고 그 곁에서 그의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같은 예술가로서 꾸준히 활동하며 예술계의 지평을 넓히고 계신 최성숙 회장님. 네, 회장님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사회적 기업 이 아르떼 문신을 통해서 예술이 선사하는 꿈과 희망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술관 만드는 여자 최성숙 회장님 만족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